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 미국의 대공황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1920년대 미국은 초호황을 달리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계속해서 커지고 있던 문제를 생각해보면 사실 대공황이라는 게 그게 문제가 계속 방치되다가 결국 터질 게 터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차 대전 이후로 세계적으로 수요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자동화 설비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서 과잉 공급, 과잉 투자로 농업, 광업 등의 중요한 산업이 무너지고 있었고요. 양극화도 굉장히 심했다고 했는데요. 초호황이었지만 그 호황의 과실은 상류층과 거대 기업이 가져가고 있었죠. 근로자로 일하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호황이라는 말에 걸맞지 않게 자동화에 밀려 임금은 크게 늘지 못하고 거기다 급격히 확대되는 자동화로 실업에 대한 불안감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감소세가 증가하고 있었고 주가 대폭락 이후 부실 대출, 투자 실패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됐던 은행과 기업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규모로 예금을 모조리 인출해버리는 뱅크런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멀쩡하던 은행까지 무너지는 사태가 확산되고 이로 인해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경제공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공황 당시에 취임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했던 것도 뱅크런을 진정시키려고 했던 조치들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뱅크런 사태 이야기를 하면서 대공황이 가속화되고 깊어지는데 국민들이 일조한 부분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이 말이 듣기에 따라 되게 거북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 역시도 말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호황이라고 해도 진짜 부는 대기업과 상류층이 다 챙겨가고 자동화 때문에 고용도 불안하고 소득도 제대로 증가한 것도 아닌데 당연히 개인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소비를 줄인 게 공황을 앞당기게 한 거냐. 그리고 뱅크런 문제. 국민이 은행에서 돈 다 빼버린 거, 그것 때문에 은행을 망하게 했다는 거 솔직히 인정은 못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만 가지고 보면 국민 개개인이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를 그렇게까지 만든 원인 제공자는 분명히 정부, 기업, 은행들이 한 거 아니냐 이거죠. 자동화하면 수익 올라간다는 이유로 무작정 설비 늘리고 과잉 투자하면서 능력 이상으로 부채를 키운 기업들, 그런 기업에게 묻지마 대출 해주고 호황이라고 여기저기 막 투자하면서 건전성 나빠진 은행,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건전성 나빠진 은행들 망하면서 예금자들 저축까지 날아가는 거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문제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예금자들 돈 어떻게 보호해줄지, 은행 부실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제도 정비는 어떻게 할지 제대로 손도 안 쓰고 친기업, 친금융정책 펼치다가 전국적인 뱅크런 사태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는 건데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주변 사람이 거래하던 은행 망하면서 진짜 그 사람들 예금까지 날아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들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 은행에서 남의 돈도 아니고 그저 내 돈 내가 찾아가는 거 그것뿐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국민이 대공황에 일조한 부분이 있니 많이 하는 거 그거 좀 과하지 않냐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에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솔직히 국민 개개인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거부감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를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 주체들 각자가 모두가 자신한테 최선인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서 경제 전체가 항상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부분인데요. 저축의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축을 부를 증대시킨다는 목적보다는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총알을 늘린다는 개념으로 저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목적이야 뭐가 됐든 저축은 개인의 입장에서 절대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한테는 합리적인 경제 활동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일정한 소득의 많은 국민들이 전부 저축을 늘려가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투자가 줄면서 결국 국가 경제가 위축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저축의 패러독스라고 하죠. 경제 주체들 각각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가 전체 경제를 합리적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에 일본을 봐도 비슷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저금리의 부동산 버블 때 너도 나도 레버리지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투자를 하다가 금리 오르고 부동산 폭락한 이후에
일본 국민들은 대출의 무서움에 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절약하고 여윳돈 있으면 저축하고 그때그때 대출을 갚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일본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융 완화 정책에 대규모 국책 사업까지 진행하면서 시장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죠. 국민도 정부도 그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다 각자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풀면 푸는 대로 사람들이 다시 저축하고 대출 상환을 해버리면서 풀린 돈은 금융권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고 기대했던 경기 활성화 효과는 안 나타나고 그렇게 돈 푼다고 대규모 국채를 발행했던 일본 정부는 세계 최고의 정부 부채 비율을 가진 나라가 돼버렸죠. 그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은 자신한테 맞는 합리적인 선택과 행동을 했지만 이 역시도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이렇듯 하나하나 각자의 입장을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는 합리적인 행동이었고 잘못한 건 없는데 전체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경제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이런 경제 현상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현상을 전체 경제로 크게 보지 않아도 회사나 가정에서도 흔하게 목격할 수 있는데요. 영업팀은 영업 성과, 구매팀은 싸게 자재 조달하는 거, 생산팀은 많은 생산을 하는 게 각각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과 자기의 역할이 될 겁니다. 각각의 부서가 전부 다 잘했을 때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데요. 영업팀이 영업을 잘해서 발주를 많이 받아왔는데 그 많은 주문이 오히려 생산 계획을 꼬아놓거나 불량률을 늘려서 손해를 키우는 계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구매팀이 자재를 싸게 잘 구매를 했는데 자재에 대한 변수가 많아져서 싸게 산 것보다 공정지연으로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생산팀이 생산량을 크게 늘렸는데 보건, 안전, 환경 분야의 문제 발생 빈도가 늘어서 회사 전체에 감사도 많아지고 회사가 대외 활동하는데 영향을 주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겠죠. 각자가 잘한 거지만 전체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대공황 때 상황을 정부와 기업, 은행이 원인 제공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상류층의 카르텔과 전경유착도 심했고 노동 여건은 말할 것도 없었죠. 옹호할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보면 기업에서 성과를 내려고 각자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과잉 투자하는 기업, 열악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는데 일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돼버렸거나 혹은 자기가 일하는 기업이 망하는 그런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죠. 실적을 내려고 동분서주했던 은행원들의 노력이 결국 은행이 부실해지는데 일조한 것 같은 결과를 만들었죠. 구성원들 하나하나는 자기 위치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전체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온 건데요. 정부 공무원 역시도 국가 경제를 망치려고 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친기업, 친금융정책이 더 많은 산업 생산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맞는 거라 생각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타났겠죠. 국민 개인들 역시도 자기 재산을 보호하려고 예금을 인출하는 선택을 했을 뿐인데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런 본인들이 원치도 않았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전부 개인 각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전체가 합리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개념에서 뱅크런 사태가 공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국민이 일조했다는 표현이 국민이 원인이고 잘못이다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제에서 개인 각자의 올바른 행동이 전체로 모였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때가 있다는 경제학자 폴 세뮤얼슨이 말했던 합성의 오류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과거 대공황 시절 뱅크런과 몇 가지 예를 소개해봤는데요.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에 잘못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